자, 이어서 우리 유순희 예비 후보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겉에서 보면은 정말 큰 것 같은데 저도 이 건물을 볼 때 위치가 너무 좋아서 2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뭐 임대료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근데 안에 막상 와보니까 사무 공간으로 일하기에는 딱 괜찮은데 이게 개소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사실 12월 12일 날 후보 등록하고 출마 선언을 새해와 동시에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개소식을 잠시 미뤄왔던 것도 바로 이런 찾는 분들의 불편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차고 이렇게 뭔가 단행을 하는데 저만 좋아서는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생각해서 하려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 기꺼이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세상에 어떤 분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행여 놓칠까 싶어서 감히 꺼내지를 못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저게 또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상 여성단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이 함께가 아니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였기 때문에 함께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들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저도 또한 대표성을 갖는 자리에서 그 몫을 달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단체 연대회의, 그다음에 여성연대회의, 여성구군단체협의회, 그리고 여성 NGO연합회, 여성경제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함께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2월 2일 날 제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제 소신을 그리고 제 도전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4일 전격 제가 운영하던 정말 고생하면서 눈물로 운영해 왔던 부산여성신문을 제가 잠시 내려놓고 제가 이 12월 12일 날 첫날 후보 등록을 하고 예비 후보로서 지역민들과 밀착 소통하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조금 아까 축사를 하시면서 우리 김용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로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삼복도로 골짜기 아미동, 암남동, 누가 아미동이라니까 아미동이 아니래요. 아미동이래요. 제가 아미동이라 했더니 어쨌든 골짜기 그리고 수정동, 삼복도로 망량로 일대를 토 일요일 없이 새벽부터 누비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저는 시간이 주로 많이 걸립니다. 그냥 만나서 명함만 주고 명함만 뿌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 그 경로당 어느 한 곳 들려서라도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분들과 20분, 30분이 되어도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불편한 점과 이야기를 나누보니까 저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따라다니는 동행인들이 왜 저래 안 나오나 하고 밖에서 한참 기다리고 재촉할 때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바라고 골목 누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복도로에 가보면 정말 아직도 이렇게 사는 곳이 많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가 중앙대로 주변으로는 굉장히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고 도시의 그야말로 발전된 모습을 느낄 수 있지만 피난민촌 때 조성되었던 그 마을 그대로 아직 그냥 판자가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세멘트로 발라졌을 뿐이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 지난 1년간 저는 긴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정책 개발과 공약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왔고, 또 전문가 교수진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미팅을 하면서 심도 있는 정책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빨간 옷을 입고 가니까 우리 무조건 빨간색이다. 빨간 옷이면 됐다. 우리 빨간색 무조건 지지한다 이러는데 2번이면 됐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보가 밝고 식견이 있는 분들은 왜 그래 많이 나왔노? 도대체가 많이 나와서 정신 헷갈리 못 살겠다. 그래서 아주 푸념을 하시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사실 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빨간색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또 어떤 어르신들은 뽑아놓으니까 그때뿐이더라. 다 그때뿐이더라. 뭐 안 믿는다. 난 정치인 두 번 다시는 안 믿는다. 이렇게 아주 혐오적이고 비판적으로 하시는 어르신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그 죄지은 놈들 하나 제대로 못 집어넣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야당을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기필코 150, 60석을 넘겨서 가반석을 반드시 넘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근간이 무너진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국회를 바로 세워서 우리나라가 미래 50년, 100년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특히 정치인들이 말로만 하는 정치 아니라, 말로만 하는 혁신이 아니라 정말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에 간다면 저부터 개혁과 혁신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청소하는 마음으로 저는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길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뜻을 가진 동료 국회의원들이 10분만 된다면 함께 입법 발의해서 상생협치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국민들이 두 번 다시 정치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정말 응원하고 싶은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도 저는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혁신적 제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온 기대감들이 정말 큰데 이제는 변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대위가 내놓은 혁신안이 5가지가 있죠. 4가지를 내놓았을 때 제가 아랫게 부산시의회에서 기자브리핑룸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마 예비후보로서는 최초로 비대위에 부응하는 선포식과 동참 모든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입후보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러한 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서명하는 운동을 펼치자 하는 제안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서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체포 특권 포기, 두 번째는 금고 확정 이상 세비 반납인데, 사실상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실 형이 확정되고도 1년, 2년, 3년, 4년 항소 상고를 하면서 끝까지 4년간 버티다가 세비는 세비대로 축내고 임기를 끝내는 경우를 우리는 무던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형이 사실상 완전한 결판이 나기 전까지는 세비를 반납하고 이미 죄인으로서 1심을 확정받았다면, 그러나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지고 바로 잡아지면 그때 못 받은 세비를 다시 반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라는 것을 제가 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공천이죠. 사실 기책 사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비대위의 제안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한 네 번째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금의 300석에서 250석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는 그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입법기구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피로감이 큽니다. 과연 저 많은 300인들이 세비만 축내고 있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민생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일해왔던가 다시 반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정당 정치 구조에 따라 우리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당의 이익을 먼저 하는 정치 구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 기준을 삼을 때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때로는 당론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국회에 간다면 당에 정말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국민과 국가를 최우선 가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밝혔다시피 이 소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신 정치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겠다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모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뜻맞는 사람들과 함께 이 소정파 국회의원들이 이 정치 문화, 정치 혁신 바꾸어 나가는데 선봉에 서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혁신 정치를 하겠다고 이 세 가지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 북유럽처럼 정말 4년 동안 임기를 끝내고 나면 정말 수고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또한 진심 진력을 다해서 열심히 국회에서 일하고 난다면 저는 소임을 다했습니다. 다음 분들이 한번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거뜬히 그냥 내려놓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방만한 국회 경영도 사실상 이것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 한 명에 딸린 식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능력을 갖추면 그 많은 식구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을 보면 굉장히 커요. 어느 중역 회장님 사무실 같이 생겼는데 저는 설령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도 국회의원은 검소하게 정말 세비를 줄여서라도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는 한 번 기회가 된다면 한두 번 이상은 할 생각도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여성신문을 운영하면서 대표로서 15년간 일을 해왔지만 정말 대표로 경영자로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무엇이냐면 10년이 넘어가니까 저도 스스로 지치게 되고 아이디어도 고갈되게 되고 참신한 기획력이 떨어짐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든 어디든 어떤 자리에서든 10년이 넘어서면 전문성은 쌓이게 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동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가급적 최고 많이 해도 3선까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2선까지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불편하고 부당하고 정말 이런 문화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의 태도입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국회의원들은 정말 엄청난 대접을 받고 다닙니다. 동정자문회의, 주민자치회의, 각 동정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구청장을 대동하고 시의원, 구의원들을 자기 비서처럼 부리고 다닙니다. 저는 그런 꼴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저래서 되겠나. 가장 낮은 자세, 오히려 구의원보다 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게 바로 국회의원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그런 권력 형태, 저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공천구조, 그러려면 우리가 공천구조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군림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하는 국회의원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물론 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낮아진 자세에서 주민부터 먼저 섬기고 그 다음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그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권자분들도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나란 일을 할 사람과 정말 배지를 달고 싶은 권력주의자를 구별해서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묻고 또 언론에서도 묻습니다.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서구 동구냐? 도대체 서구 동구와 어떤 인연이 있느냐? 저는 할 말이 많죠. 사실은 부산 지역 전역이 저와 인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33년간 이상 살면서 서구에는 먼저 사하구부터 말씀드리면 사하구에서는 아이들을 초중고를 보내면서 함께 20여 년을 함께 살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이 지역도 뜻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제가 이 지역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과 의논을 했습니다만 서구 동구는 제가 특별한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우리 부산 여성신문이 25년 전에 출발한 지역이 바로 서구입니다. 서구에서 토성동에 지금도 이영숙 회장님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소문노인대학의 우리 이영숙 회장님, 네, 오늘 이제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소문출판사에서 새벽까지 정말 아이를 집에 가서 다시 들쳐업고 와서 다시 일을 하고 그 아이가 지금 27살 된 우리 딸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 아이 깐난쟁일 때 업고 나와서 일을 하고 다시 퇴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반복했던 그때는 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는데 토성동 지하철역에 내려서 사무실이 이제 골든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또 소문출판사에 가서 밤새 편집하는 사람들과 교정을 보고 인쇄가 돌아가서 초판이 나올 때까지 오자 탈자를 수정을 하긴 하고 새벽에야 집에 갔던 그런 애환이 서린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동구는 발전기에 우리 초대 회장을 지냈던 윤원호 의원께서 국회로 가시고 제가 맡아 거의 사장같이 운영해 오면서 동구에서 터를 잡았는데 동구 초량동에서 우리 부산 여성신문의 성장기, 발전기에 제가 거의 살림을 살다시피 꾸려오면서 해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동구 서구는 제게 있어서 부산과 저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애환이 서린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으로서 크게 도와주지 않는 그 남편의 뒷바라지 없는 속에서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워킹맘으로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충이 컸겠습니까? 요즘은요. 요즘 세대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가사도 분담하기도 하고 또 늦게 와도 대충 이해를 해주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바깥에 신문 편집하느라 마감하느라 늦게 가는데도 남편들은 입이 한 발 튀어나옵니다. 그날은 정말 불편한 날이 되거든요. 이런 가정 문화 속에서 꿋꿋하게 정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시어머니도 섬겨봤고요. 우리 할아버지하고도 살아봤고 특히 지금 우리 어머니가 노모로서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91세인데 혼자 살아가고 계십니다만 저는 어르신들의 고충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생애 주기별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 중에 여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인구 비율적으로도 여성이 51% 더 1, 2% 더 앞서고 있지만 노인의 문제는 곧 여성의 문제이기라고도 하는 게 평균 수명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길기 때문에 노인 문제는 곧 여성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국회에 간다면 우리 어르신들 챙기는 일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절벽 시대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20년 넘도록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여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역 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인구보건복지협회 홍보 자문 운영위원 각종 위원회를 맡아서 이러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직접 우리 부산 여성신문에서도 많은 사업을 펼쳐서 출산 문화를 좀 이렇게 제고시키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도심이 이 쇠퇴하고 쇠락해 가는 모습을 아주 원도심 안에서 겪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점점 늙어가는 우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고민도 정말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원도심 부분은
정말 많은 후보들이 원도심을 부르짖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인 정책들을 얼마나 고민했는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 동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8에서 29% 가까이 됩니다. 영도 다음으로 우리 부산에서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노후화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행정 중심이 연제 동부상권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서부상권이 특히 서구 동구가 굉장히 많이 침체됐는데 지난 20여 년간 정말 큰 변화가 없이 그동안에 좀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없이는 정말 어렵다라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후화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또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지역 특화 공약 개발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 지금부터는 짧게 제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공약을 개발하고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부산역 이전이 가장 핫 이슈고 또 부산역을 지하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부지 60만 평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드는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도 보관으로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서구 동구의 많은 후보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구청장님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5대 목표 20개 전략 사업을 구축하고 특히 부산역에 글로벌 창업타운을 조성해서 연구기관 벤처기업, 그 다음에 전세계 유통기업,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거주하면서 부산의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젊은이들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다시 한번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항에서 부산역 원도심까지 통합 개발을 통해서 사실 우리 서구에서 동구까지는 우리의 역사 문화와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6.25 한국동란 이 역사의 모든 요충지가 바로 서구 동구에 걸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서구 동구를 역사 문화 중심 도시로 컨텐츠를 팍팍 채워서 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고 싶은 그런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 우리 박극재 공동어시장 사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동안에 삼성구청장을 하시면서 우리 서구를 그동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또 서구를 많이 알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공동어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정말 이곳과 서구 동구를 잇는 우리 이쪽을 완전히 지역특화 산업으로 K푸드 산업을 좀 육성을 하고 수산물 가공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그야말로 관광 전문 단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류 특구 지정은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서구청 차원에서도 공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유일하게 지금 이슈가 되었죠. 대학병원 하나 없는 지역이 많아서 호남권에서는 굉장히 정부의 많은 그 현안을 부르짖으면서 의사들과 많은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부산의 서구는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고신의대병원 이렇게 대학병원이 3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료특구로 지정되고 나면 이러한 동아대, 부산대, 고신대와 연계해서 K뷰티 산업과 또 의료 관련되는 이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그야말로 의료 관광 단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의료 산업과 수산식품 스타트업들을 100개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핫한 관심 공약이기도 한 구독운동장 개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서구에서는 공안수청장과 또 현역 의원이 구독운동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설명회를 갖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단순 이곳에 주택공사와 뭐 아파트를 여기다 다시 세우고 그다음 구독운동장을 축구구장으로 만들고 뭐 이런 안들을 들고 나왔던데 저는 여기를 뛰어넘어서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여기는 e스포츠 아레나 시설로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축구 경기도 하고 또 계절마다 전 세계적인 게임 업체들이 게임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게임을 즐기고 경기를 하도록 하는 이 아레나 스포츠 시설
만들어서 구축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구 구독운동장 주변에 넘실거리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백스코에 지스타가 열리면 백스코 거리는 상가는 주변의 상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그걸 보면서 구독운동장이야말로 바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동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게임 업체들도 와서 상주를 하고 항상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고요. 특히 망량로와 중앙대로까지 이어지는 케이블버스를 놓아서 우리 이동 약자들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 전에 시장님을 만났더니 제가 갖고 있는 공약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삼복도로에 테라스 주택을 만들어서 고급 주택지를 조성을 하면 정말 돈 있는 사람들, 좀 살만한 사람들이 도시의 조망 뷰를 누리면서 그쪽에 삼복도로를 우리가 좀 올려보내고 주거 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은 저 역세권에 살도록 하는 그런 주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세권의 청년과 주거 약자 어르신들이 살 수 있도록 원가 아파트 행복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가 아파트 가능합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병욱 회장님, 우리 정은아 회장님도 계시지만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이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건설업자들이 자기 이익만 줄이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원가 아파트 가능합니다. 그러고도 3억이 남는다 합니다. 300억, 3천억을 남기려 하니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시범적인 원가 아파트를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지하에 도심 한가운데 금싸라기 같은 땅을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아파트 칸수를 올리려고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적당한 대수의 주차 대수를 줄이면 그리고 그 주차 대수만 칸을 더 낮게 파도 원가 아파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차를 없애면 됩니다. 차를 안 타고 역세권 안에서 이동이 다 가능한데 차가 굳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가 아파트 가능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엔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탄소 제로 도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치 이행치를 가지고 당당히 우리가 OECD 국가로서 OECD 국가 가운데 유엔에 당당히 우리 사례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뉴질랜드 비석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군함이 우리 6.25 한국 전쟁 때에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자를 수송하던 그 군함이 송도 암남동 현재 송도 케이블카 있는 송도공원 암남공원 아래에 거기에 정박했다 해서 그 기념비가 거북바위까지 생겨서 올라가는 도로가에 기념비가 조성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슬럼화돼서 낚시 가게들, 오리집,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불고기집 이런 산비탈을 중심으로 혈청소 맞은편 이쪽 전체가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죽어 있는 이 공간을 다시 살려서 뉴질랜드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독일의 남해 마을처럼 못지않은 관광지로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송도 케이블카 암남공원과 뉴질랜드 마을까지 한 개 곁들여서 감천항으로 넘어가는 길이 정말 뷰가 좋은데 이 일대를 천지개벽할 수 있는 해운대 못지않는 동부산 못지않는 관광단지로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55 보급창 이전이 핫 이슈기도 합니다. 55 보급창 이전지에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해서 지금 문영금융단지 BIFC에 외국인들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명품 학군을 조성해서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하게 되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도 머무르게 되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 2배 국립 노인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폴드폰을 아직도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용할 줄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어르신 전용 스마트폰으로 개발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 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 보급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고독사 재단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제가 공약은 더 이상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고 이제 제가 캐치프레이즈가 서동구의 가치를 2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로 잘 사는 서동구, 지금보다 2배로 매상이 높은 서동구, 지금보다 2배로 더 행복한 서동구, 2배로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서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2배로 캠프로 명명하고 서동구의 가치를 2배로 하자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서구, 머물고 싶은 동구, 그야말로 해운대 사는 게 자랑이 아니라 서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지역이 후보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 왔던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회와 지역민들과 지역단체와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어울려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했고 또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글을 써오고 함께 현장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제는 국회로 나아가서 이러한 현실적인 지역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쟁력이라면 바로 이러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소통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정말 수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람, 야, 저 사람 뽑아놨더니 한결같더라. 저는 한결같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야. 그런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일하는 저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